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시나리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다라고 하게 되면 시나리오는 그냥 TV 드라마 아니면 영화 같은 데서 우리 시나리오 있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 다양한 상황과 변수에 따른 여러 가지 값들이 가상의 상황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런 거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그런 도구를 보고 우리가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됐든 뭐 손익분기점이 됐든 주가 분석 이런 데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실행시키는 방법은 데이터라는 메뉴에 데이터 도구에 가게 되면 가상분석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시나리오는 진짜다 가짜다 가상이다. 가상의 상황을 통해서 값을 미리 예측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시나리오라고 한다라고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엑셀을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엑셀 데이터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있죠. 여기 보니까 영어하고 컴퓨터 시험 봤나 봐요. 시험 보고 이제 평균을 전부 다 계산을 해 놨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다음과 같은 데이터 목록이 있대요. 이 사람들 중에서 강현진의 컴퓨터 점수가 그랬습니다. 강현진이라는 사람이 이 첫 번째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컴퓨터 점수가 지금 85점이에요. 이 사람이 영어 시험을 98점 맞았고요. 컴퓨터를 85점 맞았을 때 평균값이 이렇대요. 근데 이때 이제 컴퓨터 점수가 70점으로 감소할 때 이게 만약에 컴퓨터 점수 이 사람의 컴퓨터 점수가 70점으로 변했을 때 그리고 100점으로 증가할 때 이 컴퓨터 점수가 100점이 됐을 때 이 평균이 얼마가 되지? 그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측해 보는 거. 그 평균값이 얼마가 될지 이제 예측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래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이 컴퓨터 점수가 70점으로 그리고 100점으로 그렇게 증가할 때 이 평균 점수가 얼마로 바뀌는지 예측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라는 메뉴 들어갑니다. 자, 맨 위에서 이 데이터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도구라는 메뉴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가상 분석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돼요. 자, 가상 분석에 들어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시나리오 관리자요. 자,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시나리오 관리자가 나타납니다. 여기 보니까 정의된 시나리오가 없습니다. 시나리오 만들어 놓은 게 없죠. 만들어 놓은 게 없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추가도 있고 삭제도 있고 편집도 있고 병합도 있고 요약도 있고 표시도 있고 닫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시나리오 만들 거니까 추가 버튼 누를게요. 자, 추가 버튼 누르고 시나리오 이름 쓰래요. 시나리오 이름 쓰고 그리고 변경 셀 뭐가 변경될지 그것도 찍어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컴퓨터 점수가 이제 70점으로 감소할 때 볼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 이름을 컴퓨터 점수 감소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제 컴퓨터 점수가 들어있는 곳이 지금 이 셀이죠. 해서 이 변경 셀에 와서 이 셀을 찍어주면 돼요. 해서 컴퓨터 점수가 들어있는 이 셀을 찍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셀 주소가 들어가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땡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 점수가 85점인데 이게 얼마로 바뀌게 할 거예요? 70점으로 감소할 때를 볼 거죠. 70점으로 그거를 이제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컴퓨터 점수 감소라고 그렇게 이제 시나리오가 하나 완성됐습니다. 시나리오 만들기는 되게 쉽죠. 시나리오 만들 때는 어떻게 해라? 추가 버튼 눌러라. 추가 버튼 누르고 이름하고 변경셀 찍어라. 그리고 그 값이 얼마로 바뀔지 써주고 확인 버튼 눌러라.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시나리오 이름은 컴퓨터 점수 증가 라고 그렇게 쓸게요. 그리고 변경 셀은 F4번 얘 맞죠? 얘 맞으니까 그냥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네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현재 값은 85점이다. 이게 얼마로 바뀔 거냐라고 실제 85점이 여기 뜬 거고요. 이게 이제 100점으로 바뀔 때를 볼 거예요. 그래서 100점으로 바뀔 때 얼마나 바뀌냐 확인 했더니 시나리오 두 개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시나리오 문제 시킨 대로 이제 둘 다 만들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삭제를 하면 될 거고요. 편집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병합도 하고 요약도 하고 표시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85점인데 이거를 내가 요약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요약 버튼 눌러주면 돼요. 자, 요약 버튼 누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요약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 그 점수가 지금 내가 작성한 거는 컴퓨터 점수가 70점으로 변할 때 컴퓨터 점수가 100점으로 변할 때 그렇게 해서 시나리오 두 개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컴퓨터가 점수가 바뀔 때마다 뭐가 변화되는 평균값이 얼마로 바뀌는지 그걸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과 셀을 지금처럼 G4하고 얘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요약할 때 보고서 종류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시나리오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로
보여주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거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지금처럼 요약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현재 원래 있던 워크시트 있죠? 그 앞에 시나리오 요약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시트가 하나 생겨요. 생기면서 그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지금처럼 여기 보니까 변경셀하고 있죠? 달러 F 달러 4하고 컴퓨터 점수가 들어있던 그 셀이요. 셀 주소가 표시가 된 거고 얘는 이제 평균이 들어있던 셀 주소가 표시가 된 거예요. 자, 현재 값은 컴퓨터 점수가 85점이다. 그때 평균은 91.5다. 근데 컴퓨터 점수가 감소했을 때 70점으로 감소했을 때 그때 평균은 84점이 될 거고 컴퓨터 점수가 100점으로 증가를 했을 때는 평균이 99점이 된다라고 그렇게 나한테 미리 예측해서 보여준 겁니다. 자, 그리고 원래대로 한번 가볼게요. 원래 시트에 가서 보니까 그 값이 실제로 변했어요? 안 변했어? 안 변했잖아요. 실제 값은 그렇게 변하지 않고 변화시키지 말고 내가 미리 그렇게 예측해서 보는 거, 결과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보는 게 우리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나리오 요약을 봤을 때 셀의 주소가 이렇게 표시가 됐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이것만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야? 현재 값이 85고 그 다음에 70으로 감소됐을 때, 100으로 감소됐을 때 이것들은 이제 제목이 있으니까 아, 컴퓨터 점수가 감소됐구나, 증가됐구나 알 수 있는데 이 값들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이 값에 대해서는 뭐 제목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보기가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 셀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시나리오를 만들기 전에 해당 셀을 이름 정의를 먼저 해버리면 그곳에 이제 셀 주소가 나타나지 않고 해당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름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셀을 내가 이름 정의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셀을 클릭해주고 여기 이름 상자에서 써주면 되죠. 해서 얘는 강현진의 컴퓨터 점수 라고 쓰고 엔터요. 그랬더니 이제 요 F4번 셀은 이제 이렇게 이름이 정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평균이다 라고 그렇게 할게요. 강현진의 평균값, 평균 그렇게만 쓸게요. 그리고 엔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 정의를 했습니다. 이름 정의를 했어요. 하고 나서 시나리오 요약 가서 볼게요. 요약 가서 보니까 변했어요? 안 변했어? 안 변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처럼 이렇게 시나리오 요약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결과값을 봤죠? 그 결과값은 원본 데이터가 변해도 같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그래서 서로 연동이 안 되더라. 해서 내가 여기 있는 시나리오 요약을 삭제를 해도 그냥 이 데이터는 그대로예요. 내가 이 데이터를 지우더라도 이 시나리오 요약은 그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시나리오 요약 이거 놔두고요.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가상 분석에 들어가서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면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 있죠. 이거를 요약을 다시 하겠습니다. 해서 요약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결과셀, 우리는 평균값이 변하는 걸 볼 거니까 얘가 맞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보니까 셀 주소 대신에 이름이 표시됐죠. 내가 정의한 이름이 여기 앞자리에 표시가 됐고 그리고 나머지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도 지금 보니까 내가 현재 작업하던 워크시트 앞에 시나리오 요약 2번이다 해서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내가 현재 작업하던 시트 바로 앞에 생긴다. 바로 앞에 생겨요. 자, 이런 게 이제 시나리오예요. 그러면 시나리오 여기 들어가서 관리자 좀 볼게요. 내가 만약에 뭐 컴퓨터 점수 증가를 잘못 만들었다. 나 이거 삭제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 그냥 삭제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누르면 바로바로 삭제돼요. 자, 그리고 내가 컴퓨터 점수 감소라고 시나리오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편집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 편집을 누르면 아까 우리 시나리오 만들던 그 창 있죠? 그게 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뭔가를 변경할 수 있게 나타나고요. 여기서 변경 셀에다가 지금 F4번 이 셀 하나만 찍었는데 여기서는 이 변경 셀로 우리가 최대 32개까지 32개까지 그렇게 변경셀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병합이라고 있죠. 병합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병합이라는 건 하나로 합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하나로 합쳐라 그거예요. 그래서 다른 파일, 다른 워크시트에 있는 것들 그런 시나리오도 우리가 불러다가 병합시킬 수 있더라. 그렇게 병합시켜서 다른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서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 병합입니다. 요약은 아까처럼 우리가 요약해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컴퓨터 점수 감소라는 걸 선택하고 나서 내가 표시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컴퓨터 점수 85점 평균 91.5점 하고 돼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컴퓨터 점수 감소라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하고 이제 표시를 누르게 되면 내가 선택한 거를 그대로 그냥 엑셀 워크시트에다 바로바로 표시해줘요. 아까는 85점이었는데 이제 70점 바뀌었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표시요. 표시를 할 때는 표시를 눌렀을 때는
결과셀을 찍어라. 그런 걸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보더라. 결과셀을 찍어라. 결과값으로 뭘 볼래? 라고 물어볼 때는 언제만 물어본다? 우리가 요 요약 버튼을 눌렀을 때만 물어봅니다. 요런 게 이제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작성하려면 지금처럼 이 평균을 구할 때 이 두 칸을 가지고 평균을 구했겠죠. 여기 위에 식 보세요. 식에 보니까 에버리지로 해서 이 두 개 묶어놨잖아요. 그죠? 지금처럼 변경하고자 하는 곳의 셀이 결과값을 볼 셀이랑 서로 지금처럼 식이 됐든 함수가 됐든 이런 걸로 계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그냥 70이라고 입력하고 여기다가 100이라고 입력했어요. 이 두 개에 대해서 내가 시나리오를 만들겠다? 못 만들어요. 왜? 얘하고 아무런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는 평균 구할 때 우리가 에버리지라는 함수 써서 이 두 칸의 범위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 값을 변화가 되면 얘가 자동으로 계속해서 변하겠죠. 그렇게 함수식 같은 걸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되더라. 그럼 이제 해당 내용 보고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각 셀의 값이 변동에 대한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 변화하는 결과값을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하더라. 특정 셀에 연결된 셀과 셀값이 자동으로 변경되면서 그 결값을 즉시 예측할 수 있다. 시나리오를 만들 때는 우리가 결과값을 지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결과 셀을 지정하는 것은 어디서만 한다?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라. 아니면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어라. 그때만 결과 셀을 반드시 지정해야 되더라. 그리고 그 결과 셀은 반드시 변경 셀을 참조하는 수식 같은 것들로 함수 같은 것들로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더라. 그리고 시나리오 결과를 볼 때는 요약 보고서로도 볼 수 있고 피벗 테이블 형태로도 우리가 작성할 수 있더라. 시나리오 이 보고서를 우리가 요약 보고서를 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현재 작업하던 시트 앞에 새 워크시트를 삽입해서 그곳에다가 표시해 주더라. 그리고 우리 시나리오 아까 병합하는 것도 있었죠. 이 병합을 통해서 다른 통합 문서가 됐든 다른 워크시트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더라. 그리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로도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더라. 시나리오 관리자에 보게 되면 내가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가 있죠. 거기서는 그 시나리오를 삭제를 해도 이미 작성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삭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그리고 반대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우리가 삭제를 해도 시나리오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삭제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변경셀이 됐든 결과셀이 됐든 이런 거를 우리가 시나리오 만들기 전에 이름 정의를 하게 되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셀 주소 대신 지정된 이름이 표시가 되더라. 이게 이제 시나리오의 우리 특징이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나리오 관리자 그 창 있죠. 그 대화 상자도 많이 물어보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특징도 많이 물어봅니다. 그 대화 상자에서 뭘 할 수 있는지 뭐가 뭔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 특징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